안녕하세요. 고려대 김성우입니다. 저는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고전적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혈관 이상에 의한 망막의 손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엑주데이트가 생긴다던가 이스케미아가 생긴다던가 커튼을 스팟이 보인다던가 하는 것들이죠. 또 결과적으로 망막이 부어오르는 황반부종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것만 갖고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이게 혈관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망막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손상을 받는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은 뉴로디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지즈와 함께 합쳐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이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를 Highly Tissue Specific Neurovascular Complication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모두 손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막의 여러가지 다양한 세포들 사이에 상호 의존 관계가 프로그레시브하게 지속적으로 깨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를 유발하는 가장 키 코소티브 팩터는 결국 뉴로바스큘라 커플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뉴로바스큘라 유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혈관과 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손상을 받고 나빠진다는 개념입니다. 뉴로바스큘라 유닛은 처음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에 사용되었던 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릭 뉴먼에 의해서 레티나에도 적용이 됐고요. 결국 레티나의 그런 뉴런과 글라이얼 셀들, 또 블러드 베슬들 또는 면역 세포들까지 사이에 이런 펑셔널 커플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의 측면에서는 이 모든 컴포넌트 셀들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너 블러드 레티나 베리어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셀들이 작동인데 이것이 블러드 플로우를 다이나믹하게 조정하고 또 보존을 하는 것이 되겠죠. 메타볼릭 디맨드에 대해서. 뉴로바스큘라 유닛의 컴포넌트는 저희가 아는 모든 세포들입니다. 우선 신경세포들, 갱글리온 셀, 아마크린 셀, 호리존탈 바이폴라 셀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지해주는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뮬러셀이나 에스트로사이트, 그리고 면역세포들, 마이크로글라이오셀이나 페리바스큘라 마크로파지들, 그리고 엔도셀리올 셀이나 페리사이트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나빠지면서 결국은 글루타메이트의 메타볼리즘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셀들이 죽게 되겠죠. 또 셀과 셀 사이에 연결되는 시냅틱 액티베이트나 덴드라이트들이 나빠지고 사라지고요. 갱글리온 셀과 이너 뉴클리어 레이어의 셀들이 에이팝토시스가 생깁니다. 또한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너 레티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글라이얼 셀들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전체적인 그런 악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뉴로바스큘라 유닛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A 그림은 이 뉴로바스큘라 유닛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페리사이트와 글라이얼 셀들이 그 블러드 레티나 베리어의 형성을 안정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적정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이크로글라이얼 프로세스들이 이제 망막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국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가 생겨서 이제 눈 속이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 B를 보시면은 이렇게 당뇨가 생겨서 정상적인 그 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글라이얼 셀, 아까 말씀드렸죠. 글라이얼 셀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VEGF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이닐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리사이트가 에이팝토시스가 되면서 그 PDGF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서 BRB가 더 깨지게 되고 또한 때때로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슐린 리셉터 시그널이 사라지게 되고 또 염증 물질에 대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은 결국 신경들 사이 시냅스가 망가지게 되고 에이팝토시스가 생겨서 이제 시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이아베틱 레티널 뉴로디제너레이션은
그 마이크로바스큘라 체인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초기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의 동물 모델이나 또는 그 안구를 기증한 당뇨 환자분의 망막을 살펴보게 되면은 명백한 마이크로바스큘라 체인지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런 뉴로글라이얼 디제너레이션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 또 레티날 뉴럴 펑션의 감소, 또 뉴럴셀 에이팝토시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DBDB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심한 당뇨가 걸리는 마우스 모델인데 GFAP 스테인을 해서 글라이얼셀 프롤리퍼레이션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정상 마우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글라이오시스가 진행된 것을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환자에게서도 훨씬 더 이형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글라이얼 프롤리퍼레이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 스테인으로서 에이팝토시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DBDB 마우스가 이 초록색으로 스테인되는 점들이 훨씬 많죠. 화살표를 보시면은. 그래서 에이팝토시스가 진행되는 세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노노아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자현미경산의 소견을 보았을 때도 DBDB 마우스가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이 셀 내에 뉴클레우스 내에 훨씬 더 저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베틱 레티널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중요한 홀마크 중의 하나인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글라이얼셀인 에스트로사이트와 뮬러셀에 의해서 담당이 됩니다. 에스트로사이트와 뮬러셀은 원래 망막 혈관의 호미오스태틱 펑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티나의 블러드 플로우를 조정하고 뉴럴 파렌카임의 워터 밸런스를 유지하며 베리어 펑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글라이얼 셀들, 특히 뮬러셀이 액티베이션 되었을 때는 VEGF를 더 분비하게 되고요. 또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을 오버 익스프레션하고 결국 BRB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티널 뉴런 데미지가 생기고 뉴로 디제너러티브 프로세스가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지즈와 함께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에이팝토시스도 첫 번째는 주로 이너레티나, 갱글리온 셀과 아마크린 셀에서 발생을 하고 뒤이어서 포토리셉터에서도 발견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OCT를 찍으면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너레티나 레이어나 너브 파이버 레이어의 감소가 줄어드는다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뇨가 망막병증이 안 보이거나 미니멀한 환자에서 너브 파이버 레이어나 갱글리온 셀 컴플렉스의 그런 로스가 1년에 한 0.55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10년 정도라면 한 5.4 마이크로가 되고, 이거는 시비어한 글라우코마의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손실과 거의 유사한 값이므로 상당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당뇨에서 레티널 뉴로 디제너레이션과 마이크로바스큘라 임페어먼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주요 기전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홀마크는 뉴로날 에이팝토시스와 글라이얼 디스펑션입니다. 반면에 BRB 손상, 베이조 리그레션, 그리고 혈관의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의 손상 등은 초기 혈관 손상의 지표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조직의 비정상적인 대사산물들이 축적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들이 활성화되며, 예를 들어 엔도셀린 1 같은 물질이 엔도셀린 A 리셉터나 엔도셀린 B 리셉터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혈관 수축과 신경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포 밖의 시냅스에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축적이 되고 또 뉴로프로텍티브 팩터들이 소실되면서 VEGF와 에리스트로포이에틴이 상승하게 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글라이얼 디스펑션과 신경사멸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 손상은 다시 BRB 손상, 베이조 리그레션, 그리고 혈관의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의 손상을 유발하여 초기 혈관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 이때 같이 상승된 VEGF는 BRB를 직접 손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비셔스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혈관 손상과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것이 당뇨망막병증의 기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아베틱 코로이도패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이드 바스큘라리티에 대한 연구는 최근 OCT 엔지오가 발달하면서 임상가들 사이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과거서부터 조직학적 연구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한 환자의 그 안구인데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코리오캐필라리가 정상적인 로뷸 형상을 띠고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디퓨즈한 코리오캐필라리 로스도 보이고요. 또 완전히 맨 아래 그림처럼 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황반이 아닌 주변부에 이렇게 코리오캐필라리 로스가 있는 자리에 라지 CMV가 있는 것도 조직학적 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생혈관은 꼭 당뇨망막병증이 정도와는 일치하지는 않았고요. 특히 당뇨망막병증이 없을 때에도 관찰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다이아베틱 코로이도패스가 악화, 즉 코리오캐필러리 덴시티 감소가 많을 경우에는 RPE가 하이폭식해지고 이에 따른 VEGF 증가에 의한 안지오제네시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진 A와 같이 코리오캐필라리 로스가 주변부에 보이고 CMV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주로 이런 현상들은 이퀘이터 쪽에 생긴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CMV들이 맥락막 내에 국한될 경우에는 인트라코로이달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또는 ICMA라고도 부르고, 레티나까지 침범할 경우에는 익스트라코로이달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망막병증의 그런 맥락망막병증에서 맥락막 모세혈관의 소실과 관련되어서 시름상에서는 TNF-알파, 인터루킨-1, PMN-셀의 증가가 관찰되고 또 산화현상으로 맥락막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쥐를 통한 당뇨 맥락막 연구에서도 PMN-셀이나 마크로파지의 침착이 보이고, 또 환자의 사후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가 유의하게 정상 나이를 일치시킨 컨트롤에 비해서 맥락막 내의 PMN-셀의 증가가 관찰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여러 영상검사를 통해서 다이아베틱 코로이도패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ICG상으로 좌측과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후기에 솔트앤페퍼 패턴의 음영을 보였을 때 저음영은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와 연관이 있고 고음영은 당화혈색소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뇨에서 맥락막 혈관 변화는 수앱소스 OCT의 C스캔을 통해서도 관찰이 됩니다. 이런 당뇨에서의 코로이달 바스큘라 리모델링을 보고한 논문을 보면은 사진의 세 번째 컬럼에서 코리오캐필러리는 OCT상에서 잘 관찰되지 않지만 이너코로이드의 혈관들이 이레귤라, 톨처스 앤 비디드 패턴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끝의 네 번째 컬럼에서는 아우터 코로이드에서 혈관의 국소적인 손실이 관찰되어 그 혈관의 밀도가 훨씬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반부 망막 외층에 허혈을 유발할 수 있는 코로이달 바스큘라 로스와 함께 염증성 지표를 보는 또 다른 클루로서 DM 환자에서 황반 변성 환자와 유사한 브루크막의 멤브레인 디파짓이 관찰되며, 이러한 양상은 코리오캐필라리 로스가 커지고 심지어 CMV가 발생하는 경우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합쳐져서 임상적으로 당뇨 환자에게 망막 외층의 시세포 소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